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는 보행자 사고율이 높기로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부가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행자가 깃발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가로등에 꽂혀있는 깃발을 꺼내들고 길을 건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길을 건너듯. 또렷하게 보이는 주황색 깃발을 보고 지나가는 차량들은 일제히 정차합니다. Each signal system costs $250,000. High visible orange fluorescent colored flag walks through the crosswalk and waves it to grab the attention of the oncoming drivers in either direction, and then when they reach the other end, they place it back at the other holder. 좁은 길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많은 글렌데일시는 유독 인구 대비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시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시내에서 모두 104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건은 인근 도시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글렌데일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전담반을 설치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오늘 첫 시행책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주황색 깃발을 설치한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다소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글렌데일 시 측은 이 깃발 설치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pilot program in Glendale, and so we'll see. We'll see exactly how, if it does work, if people are using it, if we can somehow train them to do that. So that's yet to be discovered.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횡단보도 안전과 비용 절감,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성공적일 경우 글렌데일 시는 이 깃발을 시 전역에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의 도시기능이 오늘부터 일부 재개됐습니다. 교통편과 항공 운항이 일부 재개됐는데요. 예상보단 눈이 적게 내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과잉 예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이번엔 뉴욕 일원을 덮친 눈폭풍의 이름은 주노. 전면 통제되었던 주요 도로와 대중교통들이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일부 해제됐습니다. We are lifting all the traffic bans on the roads at 8 o'clock. Nassau, Suffolk, New York City, Westchester, Rockland, Ulster, the 13-county area that was affected will all be lifted at 8 o'clock. 다행히 눈폭풍의 위력은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뉴욕시에 내린 적설량은 당초 예상보다 10인치가 적은 8인치에 그쳤습니다. 다만 롱아일랜드 지역의 경우 15인치에서 많게는 18인치까지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Not right away, but the roads are still pretty bad. It's kind of slick underneath. You know, better safe than sorry. I think they're okay, but like I said, it's like kind of slick underneath the snow. 신속한 교통 통제와 제설 작업, 그리고 열차 선로 관리 작업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져 발빠른 복구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도로와 대중교통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대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을 장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학생정보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순수과학과 공학 전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04년보다 불과 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패터슨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남학생이 60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이라는데요. 이주환 특파원이 전합니다. 10대 흑인 남학생이 60대 남자 교사를 교실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놀란 그부들은 학교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폭력을 휘두른 학생을 뜯어말립니다. 미국 뉴저지주 패터슨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62살, 남학생은 16살로 교사에게 빼앗긴 스마트폰을 돌려달라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이 학교에선 학생이 수업 이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해 수업이 끝나면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참지 못해 폭력을 휘두른 학생은 학교로부터 정학 처분을 당했고 경찰에 폭력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는 한 해 평균 10만 건이 넘습니다. 교육계는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미네소타주의 뉴호프 시청에서 60대 남자가 경관들에게 총을 쏴 2명이 다쳤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미네소타주의 뉴호프 시청에서 60대 남자가 경관들에게 총을 쏴 2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사살됐는데요. 긴박했던 순간이 CCTV에 잡혔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A resolution authorizing the purchase of an electronic reader board sign. Get down, get down. Everybody get down. 안건을 심의 중이던 시의원들이 황급히 탁자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That went right through the door. Get down, everyone get down. Somebody got shot. Stay down. 왼쪽에 앉아있던 시의원은 품 안에서 권총까지 꺼내듭니다. 어제 저녁 미국 미네소타주 뉴호프 시청사의 시의원 회의실입니다. 경찰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 경관 2명이 시의원들 앞에서 선서를 마친 직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When the swearing-in ceremony was completed, the officers left the council chambers. At that point in time, an adult male engaged these officers with a handgun and began firing at them. 총격으로 경관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ther officers were able to return fire, subsequently killing the suspect. 경찰은 68살 된 범인의 신원을 밝혀내고 범행 동기와 총기를 휴대한 채 시청에 들어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부터 범행 대상이 시의원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시의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리비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연계 세력이 호텔을 공격해서 한국인 1명을 포함해 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창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한 고급 호텔. 무장교한 5명이 폭탄으로 호텔 정문을 공격한 뒤 로비에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1명을 포함해 외국인 5명과 호텔 경비원 등 모두 9명이 숨졌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습격을 받은 호텔은 외국 외교관과 사업가 그리고 리비아 정부 관계자들이 주로 머무는 곳입니다. 다른 호텔 투숙객들은 호텔 뒷문을 통해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장교환들은 출동한 정부군과 4시간가량 교전하다 호텔 21층에서 자폭했다고 리비아 보안당국은 전했습니다. IS의 리비아 지부는 트위터를 통해 조직원이 숨진 데 대한 보복으로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부 아나스 알리비로 알려진 조직원은 지난 2013년 10월 리비아에서 테러 혐의로 미군 특수부대에 붙잡혀 미국으로 이송됐지만 이달 초 재판을 앞두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는 정부군과 무장 세력 간 전투로 18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복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가 소련군에 해방된 지 70년을 기리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켈 독일 총리는 또다시 독일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런던 김동원 특파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1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이 벌어졌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나치에 의해 강제 압송돼 죽음의 문턱에 섰었던 생존자 300여 명과 각국 정상들이 수용소를 찾았습니다. 70여 년이 지났지만 나치가 저지른 만행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as their tortured innocent men, women and children is beyond description and lingers in my consciousness. 수용소 당시 입었던 푸른색 줄무늬 천을 두른 채 과거를 떠올리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생존자들은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들이 처음 끌려왔던 철로 주변을 걸었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역사에 대한 독일인의 항구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또다시 통렬히 사죄했습니다. Als Täter, als Mitläufer, als Wegschauende und stillschweigende Mitwisser. 독일의 역사에 대한 반성은 지난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유대인 희생자 유령탑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이래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